안녕하세요. 황혼의 길잡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나누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중 하나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바꾼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잊히지 않고 때로는 평생 동안 상처가 되거나 우리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이 평생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MVC의 창시자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남겼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유명인들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연설은 말이 사회적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강력한 예입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언어의 조합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변화를 위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상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적 트라우마가 종종 신체적 상처보다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의 칼이라는 말이 있듯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때 그 내용 자체보다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들었던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언어적 학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우울증, 불안감,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말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말투, 억양, 표정 등 모든 비언어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말을 신중하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부하에게 편지를 썼지만 곧바로 보내지 않고 며칠간 보관한 후에 감정이 가라앉은 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후회할 만한 말을 하지 않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참는 것이야말로 말의 진정한 힘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때때로 무기처럼 사람의 감정을 공격하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롭게 사용된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각의 예시와 관련된 명언들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함부로 예단하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여성 씨는 매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단정 지으며 딸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아를 억누르고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나아가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걸음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걱정과 하소연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한 50대 남성 박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부정적인 말에 지친 친구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우리는 자신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자주 잊는다고 했습니다.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와 사고방식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된 대화가 필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최근 유명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회의 중에 직원들에게 짜증 섞인 말을 던지며 갈등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회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분노는 천천히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나 자신과 타인을 모두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짜증이나 화가 섞인 말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아도취적인 발언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을 하며 동료 배우들을 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을 알고
남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건네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은 마치 길을 묻지 않은 사람에게 길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말은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 B씨는 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하며 아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과도한 간섭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아들을 돕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듯 사람도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할 때만 조언을 건네야 하며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순히 그 순간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심장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넬슨 만델라는 그의 동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은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보내던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그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말은 회복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예시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은 말의 신중함을 강조한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매번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감정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말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됩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른 말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의미합니다. 말의 힘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려한 후에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은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때때로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무심코 말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중요한 도구인 만큼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로와 힘을 주는 놀라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황혼의 길잡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